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스피드 분양가 중개로 찾아왔습니다. 스피드 분양가 중개는 정식 분양가 중개 선별 단지로 다루지 못하는 단지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영상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스피드 분양가 중개 17하고요. 어디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줄여서 보통 잠레아라고 부르는데 이놈이 드디어 공고가 떴고 분양이 시작됩니다. 물론 얘는 여러 영상들이라든가 이미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피드 분양가 중개로 다루는 이유는 이미 어느 정도의 마진은 다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최소 5억, 저는 일단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10억 정도의 마진은 무조건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이상의 마진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저항선도 약간 있고요. 그래서 투자 가치 중심으로 좀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면도나 이런 것들은 워낙에 많은 영상들에서 어디가 알라리다 이런 거는 많이 다루잖아요. 저희 분양가 중개는 애초에 그런 거보다는 입지라든가 추후 가격 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리니까 그거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잠레아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잠실의 디딤돌이다. 디딤돌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올라가기 위해서 디디는 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잠레아가 잠실 전체에 있어서 일종의 디딤돌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반포 아파트가 지금 가격 형성을 보면요, 한 방에 들어갔던 단지들이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걸 잘 살펴보면 중간중간에 신축이 들어가면서 일종의 디딤돌 역할을 해준 거예요. 즉 10억대일 때 2009년도에 레미안 퍼스티지라든가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 처음에 미미양도 있었죠. 잘 아시겠지만 얘가 한 10억 좀 안 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가 혼자서 그렇게 쭉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다른 단지들이 중간 들어가주면서 얘를 갖다가 올려갖고 지금 15년차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애들이 40억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즉 한 번에 전부 다 재건축이 돼버리면은 우리 물량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사소하겠지만 입지에 비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단지들이 가격을 갖다가 조금씩 물론 절대적 가격에서는 5억 10억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닌데 그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베일리라든가 이런 애들이 아리팍이 그보다 좀 더 전에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아직 안 들어간 단지 있잖아요. 구반포 1단지였던 것들, 거기들이 이제 좀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퍼스티지하고 자기가 쳤고 중간에 아리팍이 쳤고 그 다음에 원베일리가 쳐주고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잠실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흔히 엘리트라고 부르는 단지들 있잖아요. 걔하고 파크리오 이런 단지들인데 한 5개 단지 됩니다. 걔네들이 들어간 지가 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뭔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얘가 진조포트 재건축이죠. 얘가 들어가면서 일종의 디딤돌 역할을 할 거란 얘기예요. 왜냐면 요 뒤에 한강 뷰가 보이는 곳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장미라든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따라서 얘가 어느 정도 반포에서 아리팍이라든가 원베일리가 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디딤돌 역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줄평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이제 좀 봐야겠죠. 그리고 사실은 서울 전반적인, 지금 정보점 뚫고 있잖아요. 마포도 뚫고 있고 반포도 뚫고 잠실도 뚫고 있는데 그 이상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단기간에 요거를 가늠하는 일종의 가늠자, 시금석 역할도 할 수 있는 단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실의 디딤돌이자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디딤돌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 이렇게 얘기한 거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 정보 볼게요. 이 잠레아에 대한 기본 정보 워낙에 많이 지금 유튜브 영상이고 뭐고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0월 20일 1순위가 있고요. 특공 그 전날 있겠죠. 역세권입니다. 트리플이죠. 보시면 여기 분양중 보이시죠? 요건데 왼쪽은 잠실 리엘이고 밑에 쪽에는 잠실 리버비치가 있는데, 일단 요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시 여기서 보시면 재건축 찍어보시면 주변에 여기들 있죠. 그쵸? 예, 아직 안 된 놈들 이제 곧 되는 한강변 있는 얘네들이 들어가기 전에 얘가 들어가주는데, 그래서 일종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잠실 전체에 여기 있죠. 엘리트 보이네요. 엘리트의 클래스까지. 즉 얘네들 전체 가격에 있어서 얘가 들어가서 디딤돌 역할하고 얘가 쳐주고 이런 역할의 중간 역할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하튼 지금 제가 트리플을 말씀드렸는데 왜 트리플인지는 다 아시죠. 바로 앞에 몽천 토선역 8호선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는 8호선보다는 좀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한성백제역 9호선이 있죠. 이 거리는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대략 300m 이내 충분한 도보권이고요. 또 하나는 2호선인데 잠실역까지는 2호선역까지는 조금 멀 수가 있는데 오히려 여기 있죠. 잠실 나루역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이파크까지 쪽에 뭐 출입구 놔주겠죠. 한 600m 선이다. 끝에서 하면은 뭐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더 멀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2호선, 8호선, 9호선 특히나 이 세 개의 뭐 비중은 내가 어디 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2호선과 9호선이 비중이 높죠. 그리고 또 위성비로 보시면 보이지만 올림픽공원,
넓게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바로 그 옆 단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쾌적성 면이라든가 뭐 집이 단순히 교통만 좋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올림픽공원에서 산책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들어가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강뷰가 보이는 단지는 아니죠. 그렇죠? 위치 자체가 앞에 파크리오도 이미 들어가 있고요. 따라서 일단 트리플 역세권이라서 서울에서 역세권 교통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특히나 2호선과 9호선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대수는 아무래도 재건축이다 보니까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 워낙에 큰 단지예요. 그래서 전체 2678세대, 거의 2700세대죠. 엄청난 규모의 단지인데 23개동 9층에서 35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 그래도 워낙에 단지가 크다 보니까 재건축치고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600세대가 나왔잖아요. 1000세대급에서는 뭐 1, 200세대 정도 나와주는데 얘는 규모가 원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잘 나와주는 거죠. 이 정도면은. 입주는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25년 12월입니다. 딱 1년 정도, 1년 조금 더 남았죠. 그래서 왜 빨간색으로 해놨습니까? 잔금 준비를 좀 하셔야죠. 즉 자금 마련 계획에서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기본 분양가는 굳이 공고문 볼 필요는 없을 텐데 84형 기준으로 저희는 언제나 말씀드리니까 84형이 총 5개 타입이 있어요. 걔네들 보시면은 저층에서 좀 싼 놈은 17.5억에서 비싼 놈은 19억, 고층 쪽으로 갈수록 비싸지는 거죠. 19억까지 나왔다. 20억이 그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20%예요. 빨간색이라는 걸 좀 유의하셔야죠. 잔금, 즉 입주 기간까지 짧은 데다가 계약금도 20%라서 아무래도 수도권 요즘 일반적으로 10%인데 그보다 2배 정도 되니까, 그리고 금액, 절대 금액 자체가 높잖아요. 자금 준비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후불제도 아니고 유이자입니다. 즉 중도금 납부 기간, 물론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입주 대기 기간이 큰 비용은 뭐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여하튼 얘는 후불제도 아니고 그때 이자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여기는 대출이 50%밖에 안 나온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25년 12월 들어가고 거주 의무도 2년 있죠. 당연히 분상제니까 그래서 싸게 나온 거고요. 이런 점들을 갖다가 유의하셔야 된다. 자금 마련 측면에서. 그리고 투자 계획에서는 거주 의무 2년 생각하셔야죠. 재당첨 10년이나 전매 3년은 중요하지 않죠. 일단 되면은 좋기 때문에 당첨이 문제죠. 이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당첨됐어도 거주 의무는 투자 측면에서 유의하셔야 되니까 빨간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장비는 싸게 나왔습니다. 강남 3구에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분상제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타입별로 조금 다른데 대부분 수도권도 확장비가 84년 기준으로 2000에서 2500이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가격. 그 다음에 에어컨은 5기 기준 850으로 나와 있어요. 4기인 것도 있고 5기인 것도 있는데 5기에 850이면은 요즘 보통 950선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100만 원 정도 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지 않았는데 옵션이 1000만 원입니다. 유상 옵션이. 요거는 보여드려야죠. 분양가야 뭐 중요하지 않고 이 아파트에 있어서는 옵션이 여기거든요. 발코니 확장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1100만 원, 1200만 원까지 갑니다.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여기 보이실 겁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여기부터가 이제 가전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유상 옵션인데 가전은 들어가실 때 하는 거죠. 따라서 오히려 어느 단지에서나 가전은 제가 어느 단지에서나 가전은 빼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얘도 빼고, 그럼 여기부터인데 현관 중문이 일단 180입니다. 요 선이 이렇게 5줄이 84형이거든요. 중문이 180이고 시스템 가구 패키지가 있어요. 창고라든가 드레스룸 같은데 시스템 가구 들어간 거 이것도 쌉니다. 140 정도 이렇게 되고요. 고정형 아일랜드 주방 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타입별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190, 대략 200선, 뭐 160짜리도 있고요. 타입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납 강화 냉장고장이 있어요. 뭐 좀 더 수납이 강화된 위쪽에도 뭐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런 거죠. 다 공이 140 정도. 그 다음에는 와이드 강마루가 있습니다. 와이드 강마루는 최근에 좀 나오는 거죠. 뭐냐면 강마루를 까는데 그 폭을 좀 넓히는 거. 그거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형태가 더 좋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외산 거실 아트월, 이태리산 타일로 아트월을 꾸며주는 거. 이것도 합해서 한 500 정도입니다. 그리고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유상 옵션이. 이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는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가끔 보이는 모습인데 무상으로 다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들 들어간 거 그냥 그대로 깔아준다. 조합원들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뭐 그거 재질을 똑같이 하는지는 뭐 정확히는 이제 봐야겠지만은 웬만한 거 기본 옵션은 그냥 넣어주는 경우들인데 얘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좋죠. 1000만 원입니다. 좀 전에 봤던 유상 옵션 다 선택을 해봤는데 그랬더니 10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얘는 기본 분양가에 플러스 되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확장비가 1000만 원 정도고 에어컨이 850, 그 다음에 옵션 다 때려봐도 1000만 원입니다. 합해서 대략 3000입니다. 따라서 기본 분양가에다가 얘는 그냥 3000을 더했습니다. 즉 기본 분양가 17.5억에서 19억에다가 3000 더해서 17.8억에서 19.3억이 잡내하의 실질적인 분양가다. 84형에. 따라서 이런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뭐 다시 기준, 그리고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도 싸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구축보다도 싸게 나온 거잖아요. 분양가가. 따라서 얘는
늘 그렇지만 당첨이 중요한 단지입니다. 뭐 평형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타입까지 생각할 여유가 있을까? 최대한 어디가 당첨 확률이 그래도 좀 높을까? 이걸 봐야 되는 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커뮤니티는 뭐 들어가 보시면 잘 돼 있죠. 가운데 썬큰도 주고요. 가운데 통로를 갖다가 메인 스트리트 같은 것도 조성을 합니다. 잠깐 보면 단지 설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빽빽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아무래도 재건축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이쪽이 이제 몽촌토선역 쪽이죠. 그리고 올림픽 공원이 있고 단지 적용은 뭐 레미안이 맡았으니까 잘 할 거고요. 커뮤니티인데요. 당연히 2,500세대 강남권에 들어가는 단지답게 잘 들어줍니다. 일단 수영장이 있죠. 수영장이 있으면 일단 기본 게임은 끝났다. 커뮤니티 있어서 이렇게 보면 되죠. 사우나도 널찍널찍 크게 들어가주는 것 같고요. 가운데 이렇게 썬큰을 뒀습니다. 그래서 햇살이 지하임에도 이게 지하 1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서 햇살이 들어와서 그런 운동할 때라든가 이럴 때 다 자연 햇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뭐 운동시설 넓다 보니까 운동시설에 뭐 당구장, 탁구장도 다 따로 들어가 줍니다. 골프 연습장이나 피트니스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식 카페 있습니다. 따라서 조식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겠죠. 전반적으로 나무랄 수 없는 그런 커뮤니티. 더군다나 따로 이런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스카이 라운지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북카페도 만들어지고요. 35층이 만들어지네요. 34층이랑. 그다음에 스카이 라운지가 또 다른 곳에도 있어요. 31, 32층에도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도 이런 북카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101, 102동분이 2층짜리 시설이 하나 들어가는데 여기는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 있고 뭐가 같이 들어가줍니까? 쉽게 말해서 경로당, 그다음에 키즈존을 부를 수 있는 유아존 뭐 이런 게 들어가요. 시청각실 같은 거 들어가주고요. 독서실도 들어가줍니다. 그다음 103, 104동 부분에도 1, 2층짜리 즉 2층짜리로 게스트하우스 들어가주고요. 공유 키친이라든가 라운지 같은 거 들어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최근에 본 좋은 단지들이 많은데 커뮤니티 측면에서는 얘도 거의 최고 순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장, 사우나, 스카이 라운지, 조식 카페, 카페테리아에 게스트하우스까지 그다음에 얘네들이 어디 들어간다고요? 꼭대기층에 스카이 라운지도 들어가니까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차 가끔가다 강남권이라고 하더라도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에 주차 문제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얘는 좋습니다. 1.82대 1입니다. 따라서 거의 세대당 2대에 가깝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기가 뭐 전부 다 중대형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래도 뭐 2대가 넘어가면 좋긴 하죠. 강남원 같은 경우에는. 다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게 나온 건 아니다. 재건축 치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자, 교육은요. 잠실초하고 방이중, 잠실중이 있습니다. 학교 찍어보시면 바로 앞에 있죠. 위쪽으로 있습니다. 잠내야 바로 위쪽. 즉 파크리오 앞에 있는 거죠. 잠실초등학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품고 있진 않지만 초등학교까지 거리 질 필요 없죠. 그냥 요거 도로 한 방에 건널 수 있는. 자, 그다음에 중학교는 이쪽 몽촌토선역 쪽 건너편에 방이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장미아파트 잠실중학교 이쪽이 있어요. 그래도 뭐 방이중학교 쪽으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죠. 나머지는 이쪽 풍성중학교, 풍납중학교 위쪽에 있긴 한데 중학교는 그렇고요. 고등학교는 어차피 잠실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잠실고등학교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성은 잠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아시죠? 석촌호수 쪽, 잠실역 쪽에 롯데월드, 그다음에 월드타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알아서 이건 뭐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잠레아에 대한 기본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주의해야 될 건 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당첨이 중요하죠. 근데 당첨됐을 때 자금 마련이라든가 투자 계획 어떻게 세울 건가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좋은 단지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냐. 얘는 뭐 간단합니다. 착합니다. 왜? 제가 항상 주변 비교해 드리잖아요. 얘는 비교할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잠실 쪽에서 총 5개 단지입니다. 왜 5개 단지예요? 여기 엘리트 클래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엘스, 여기 있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을 말한 거고요. 전 여기 레이크 클래스까지 따왔습니다. 이 4개 단지에다가 바로 위에 붙어 있는 파크리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얘네 뭐 들어가서 찍어봤습니다. 뭐 다 보여드릴 필요 없으니까 파크리오라든가 엘리트 클래스가 전부 다 2006년에서 8년 사이 비슷비슷한 시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얘네들이 들어간 게 그러니까 레미안 퍼스티지라든가 반포자에 들어갈 때랑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실거래가가 어떠냐? 바로 위에 붙어 있는 파크리오는 대략 84형 기준 22억에서 25억이 가고 있고요. 엘리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3억에서 28.5억 거의 30억 조금 안 되게 요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최근에 서울 지역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있죠.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전고점에서 떨어졌다가 어떻습니까?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고점을 뚫기 직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뚫은 놈도 있고요. 거의 유사하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고점까지. 여기도 보이시나요? 거의 전고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포 쪽은 이미 뚫었고요. 엘리트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스 같은 경우에도 실거래가 보시면은 84형 보이시죠? 얘는 확실하게 뚫었죠. 그렇죠? 요 형도 확실하게 뚫었고
얘도 뚫었습니다. 리센츠도 이미 뚫었죠. 그렇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뚫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레미안 아이파크가 잠레아가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17.8억에서 19.3억 정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20억이라고 칠게요. 그랬는데 옆에 있는 구축들 15년 차이가 나는 구축들 사실은 얘가 들어갈 때로 치면 15년이 더 차이가 나겠죠. 거의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7년? 17년? 18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얘네들의 가격이 이미 25억에서 28억 거의 30억 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거의 마진은 10억 정도는 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전세도 제가 조사해봤는데 현재 기준으로 엘리트 클래스하고 파크류 같은 경우에 대략 11억에서 13억 정도의 전세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여기를 하나 갔다 왔습니다. 어디? 반포입니다. 잠실을 얘기할 때 반포를 갔다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단지 규모로 개발됐던 것도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고요. 재건축된 측면도 비슷하고 비슷한 시기에 된 놈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잠실과 반포 사이에서 고민하거든요. 물론 교육 자체는 반포 쪽, 파라쿠 쪽이 좋죠. 그걸 고민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갈 돈에다가 조금 보태서 여기 가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반포가 어떠냐면 실거래가가 40에서 50억 선입니다. 이게 어떤 놈들이냐, 일단은 퍼스티지가 15년 된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40억대를 마크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온 뉴스들 여러분 보셨을 테지만 원밸리라든가 이런 놈들이 50억 넘는 놈들이 나왔고 최근에는 최고가 60억도 나왔죠. 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쪽은 전세가가 18억에서 23억 선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따라서 이쪽하고 반포 쪽하고 이쪽을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일단 잠레아가 들어갔을 때 이 가격으로 들어가 주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15년이 넘는 구축보다 훨씬 싸게 들어갔잖아요. 이건 무조건 먹는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 대략 6억에서 10억 정도는 무조건 먹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어도 이거는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들어가서 신축발이잖아요. 신축인데 이쪽에 어디까지 근접할 수 있을까? 더 쉽게 얘기하면 레미안 아이파크가 반포 쪽에 구축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잠레아는 기본적으로 좋은 가격이 나왔고 안전마진이 있지만 고민은 좀 해봐야 되는 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가치를 평가해봤는데요. 제가 뭐 주로 투자가치 쪽으로 평가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10억 마진은 본다고 봐요. 왜냐하면 얘 초고층 좋은 거 19.5억 정도에 들어가거든요. 20억 조금 안 되게 들어가는데 그냥 20억으로 칩시다. 들어갔을 때 엘리트 클래스 15년 차 나는 얘네들 엘스라든가 레이크 클래스까지 합해갖고 그쪽에 4개 단지 있잖아요. 그쪽이 최고 28억 5천까지 나오거든요. 거의 29억 30억 가까이 가는데 그거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축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따라갈 거고 입지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요. 다만 조망이라든가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죠. 따라서 대략 10억 정도의 마진까지는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100%. 저는 수익률을 항상 어떻게 계산해 드립니까? 전세가. 요 전세가를 뺐을 때 내 실투자금, 물론 거주 뭐 2년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이 집을 전세를 놓는다 만다 이거 상관없이 주변 전세가 갖고 수익률을 보통 계산해 드리잖아요. 전세가가 11에서 13억인데 이건 신축이니까 조금 더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세가가. 여하튼 그랬을 때 입주장 때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현재 전세가라고 가정하고 더 나갈 수도 있지만 13억 정도로 봤을 때 그래도 신축이니까 한 6억 정도? 6, 7억 투자거든요. 근데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한 10억은 오를 것 같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은 100% 이상이죠. 내가 투자한 돈이 한 6, 7억인데 기본적으로 수익은 최소 6, 7억은 나고 10억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수익률은 100%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 중에서 에델루이 같은 경우가 200% 이상 마진 날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었고, 청담 레어 같은 경우가 비슷하죠. 100% 이상 정도. 그 다음에 DH방배는 한 50% 정도 수익이 날 것 같다. 최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욕하시던데 최소가 그렇다는 거지 거기서 머무를 거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라체르보 같은 경우는 당장 마진이 좀 어렵지 않느냐. 왕십리에 들어갔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얘도 수익률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물론 반포 쪽에 무한의 수익률이 있죠. 한 20억대 분양받는데 좀 전에 보셨지만 전세가가 20억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서 내 돈은 거의 안 들고 그냥 수익만 먹으면 되는 거라서 무한의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만큼은 아니지만 얘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포 쪽이 수익률이 좋으면 뭐예요? 당첨되기 어렵잖아요. 자, 그리고 25년, 26년 입주시 부동산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견해들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동산 중개에서 말씀드리죠. 27년, 28년 들어온 아파트도 괜찮다. 다만 중간에 부침이 좀 있을 거다. 왜냐면 지금 서울이 좀 전에 이 잠실 지역도 보셨지만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마냥 쭉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금리 인하가 시작은 됐지만 그 저점 찍는 데까지 1년은 걸릴 거고, 더군다나 저점을 찍고 좀 2년 정도 평탄하게 그 저점에서 나가야지 집을 살까? 이런 분들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런 지역이 아니라 2, 3급지들이잖아요. 지금 서울은 정고점을 쳤는데 얘만 마냥 올라갈 수가 없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2급지라든가 3급지 아니면 지방의 1급지 같은 경우들이 수익률이 더 좋단 말이에요.
뭐냐면 지금 반포가 60억을 쳤잖아요. 얼마 전에 온벨리가 한 건인 것 같은데 60억을 찍었는데 그게 계속 그렇게 거래될 수 있을까라는 점이에요. 그게 계속 그렇게 거래가 되려면 다른 밑에 2, 3급지들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걔가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게 60억을 찍었는데 그게 70억, 80억 계속 가져야지 수익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60억을 주고 들어갔을 때.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2, 3급지에 지금 투자하면 전고점 못 뚫은 애들이 엄청 수두룩하거든요. 서울이든 서울 주변 수도권이든. 따라서 2, 3급지들의 전고점이란 게 어느 정도 채워져야 전반적으로 전고점 뚫은 서울의 1급지들이 탁 차고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은 지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개인적입니다. 물론 욕하셔도 됩니다. 언제나 그러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의견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얘가 25년, 26년 입주를 하게 되죠. 25년 말이니까 거의 26년 돼서 입주를 하긴 하는데 그때까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저점을 찍을 거는 같아요. 뭐가? 금리가. 근데 그게 쭉 지속된 상황은 아닌 시기. 이제 막 저점 찍은 상황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1급지들의 현재 상승 추세가 때 계속 이어질까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잡내야가 미래로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없는 단지가 당연히 아니죠. 무조건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하셔라 라는 얘기예요. 즉 들어가자마자 얘가 쭉 치고 올라가서 40억, 50억, 60억 이렇게 될 아파트는 아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레미안 퍼스트지가 지금 대략 15년 차 되는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40억 정도 나가거든요. 그럼 얘가 잡내야가 들어갔을 때 30억까지는 저는 쉽게 갈 것 같아요. 30억.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15년 차 되는 잠실 아파트들이 25억, 30억에 가깝게 가고 있으니까 30억까지는 쉽게 갈 것 같은데 잡내야가 35억 가는 순간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레미안 퍼스티지가. 왜냐면 레미안 퍼스티지를 꼭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잡내야가 35억 갔을 때 레미안 퍼스티지하고 5억 차이 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고민을 좀 하게 된다는 거지 여길 가야 된다거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퍼스티지가 2009년쯤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좀 전에 보시면 파크리오가 잠실 파크리오가 2008년 들어왔어요. 둘이 1년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얘네 둘의 지금 현재 가격이 15억 정도 차이 납니다. 좀 전에 보셨잖아요. 파크리오가 25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퍼스티지가 지금 40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국평 기준으로 15억 차가 나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들어간 구축들입니다. 자, 그러면 반포 신축하고 잡내야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반포 신축은 최근에 들어간 게 원벨리죠.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떠냐면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은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원벨리입니다. 23년 8월에 이제 1년 됐죠. 여기 보시면 얘는 근데 찍어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타입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얘죠. 112 S형일 텐데 얘가 얼마 전에 55억에 거래된 게 있고 48억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죠? 7층짜리인데도 48억이요. 근데 얘 말고 113N이 있어요. 얘는 어땠냐? 얘 이놈이죠, 이놈. 최근에 거래 많이 된 거 보이시죠? 그렇죠? 8월 달에 거래가 됐는데 9층짜리가 6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48억, 48억, 50억, 48억, 4층짜리, 12층짜리 이런 것들 아주 고층도 아닌 놈들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즉 거의 50억, 55억, 60억에 지금 거래가 됩니다. 물론 여기는 조망과 관련된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결국은 반포 쪽의 구축 퍼스티지와 잠실 쪽의 구축 파크리오가 15억 차가 나는데 지금 반포 신축 원베일리가 50에서 60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48, 9억짜리들도 있어요. 근데 잡내야가 아주 간단히 계산해 볼게요. 이 퍼스티지와 파크리오 차이만큼 만약 반포 신축가 난다. 그러면 지금 반포 신축 원베일리가 5억 넘었거든요. 그럼 15억을 빼면 대략 35억 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55억으로 계산하면 40억도 됩니다. 반포 신축을 55억 선으로 계산하면 즉 원베일리를 55억 선으로 평균으로 치게 되면 잡내야는 15억 차이면 40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느냐? 40억 저항선이 있을 것 같아요. 잡내야가 30억 가는 건 쉬워요. 근데 35억까지 갔을 때 거기서 저항선이 좀 생길 것 같아요. 35억까지 갔을 때. 뭐냐면 얘가 35억을 넘으려면 즉 잡내야가 35억을 넘어서 40을 찍으려면 반포 신축인 원베일리가 최소 55억에서 평균적인 거래선을 갖다가 맞춰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구축들의 차이기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여하튼 15억 차 정도가 놔줘야 되는데 원베일리가 지금 과연 55억 선에서 물론 60억 거래가 됐지만 55억 선에서 평균적인 거래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까? 여기서 조금 저는 아닐 수도 있다. 나중에는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될 것 같은데 당분간 올해 내년에 뭐 규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부침이 좀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곧장 타오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저점까지도 1년 걸리는 데다가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2년 나가는 동안에 저점 때리고 금리가 안정화되는 2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사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98년도 IMF 같은 경우는 그 뒤로 카드 대란 문제라든가 닷컴 버블이라든가 건설사 부도들 당연히 있었고요. 이런 게 있었고 2008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전고점
내리찍고 다시 올라간 거는 1년 만에 다 됐어요. 98년도도 그렇고 08년 리먼 때도 그랬거든요. 다만 그 뒷시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2008년에 리먼 맞고 2009년 10년에 이미 정고점을 회복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 1급지들 특히나 회복합니다. 근데 제대로 대세 상승 5기까지는 몇 년 걸렸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 4년 걸렸죠. 왜냐면 2014년 정도 지나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거든요. 즉 정고점 찍고 올라가서 왔다 갔다를 하는 시기가 좀 길었어요. 근데 그거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지금 정고점을 뚫었는데 21년 말에 처음 맞았던 거는 22년 말, 23년 초에 이미 작년에 뚫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 전반적으로 강남 빼놓고도 정고점들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고점을 뚫었다고 해서 계속 쭉 치고 가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원베일리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반포 쪽 좀 더 들어가잖아요. 걔네들이 55억에서 60억 선을 가준다. 평균적인 거래가 그렇게 가준다 그러면 잡레아가 40 저항선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얘가 그냥 60억, 70억을 뭐 평균선으로 잡을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상으로 봤을 때 98년 이후로 계속 거래를 해온 경험과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러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는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은 최소한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잡레아 같은 경우에 35억부터 40억까지 가는 길이 조금은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30억까지는 쉽게 가는데 따라서 20억 아래로 분양했잖아요. 따라서 30억까지 벌써 마진은 10억 있어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이상의 수익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영향을 줄 이 투자 가치에 있어서 영향을 줄 게 이겁니다. 이후 잠실 한강 조망 물량 있잖아요. 아까 잠깐 보셨지만 여기 한계면에 있는 애들 장미 1차, 2차, 잠실주공 5단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들어갔을 때 그 영향을 갖다가 직접 받게 되겠죠. 왜냐면 얘네는 비쌀 거예요. 왜냐면 한강 조망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파크류라든가 이런 데도 갖고는 있지만 얘는 신축으로 들어가잖아요. 얘네들이 들어갔을 때가 이 35억이라든가 40억의 저항선을 잡레아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 저항선을 뚫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포 신축이라든가 특히나 9번포 들어가게 되잖아요. 1단지들. 걔네들 힐스테이트나 레미안 들어갔을 때 걔네들이 어디까지 가주는가. 그걸 좀 봐야 되는 단지가 아닌가. 잡레아가. 자체로 수익성 좋습니다. 일단 10억 이상의 수익성이 있는데 그 이상의 수익성을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잡레아가 절대로 나쁜 단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들 하시면 맨날 욕하시던데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잠실 한강 조망 물량 그리고 반포 신축들의 가격 그걸 좀 봐셔야 된다. 30억 이상 올라가서 35, 40을 찍는 거는. 그리고 학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군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잠실 학군 좋습니다. 송파구가 학군에 있어서 서울에서 어디에 뒤진다 이런 얘기는 안 듣잖아요. 단 하나 어디? 반포 쪽, 대치 쪽 이쪽하고의 문제가 있죠. 따라서 지금 잠실의 아파트들이 계속 신축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단기간에 어떻게 변화가 있거나 이럴 수는 없는 문제긴 한데 일단은 반포 쪽과 잠실 쪽을 가르는 문제는 딴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통이라든가 편의성 측면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반포 쪽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백화점 물론 신세계가 있는데 잠실 쪽이 사실 더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 편의성 측면에서는. 그리고 학원도 오히려 잠실 쪽이 많긴 하거든요. 왜냐면 반포 쪽에 학원 없어요. 거의 뭐 대치까지 가야 돼요. 중고등학생은. 초등학생 학원은 있어도. 더구나 1단지가 전부 다 재건축 들어가면서 거기 상가있던 학원들도 다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지금 여하튼 저는 잠실이 학군 빼놓고는 반포에 밀리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학군 문제가 교육 문제죠. 교육 문제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조정될지 모르겠어요. 인구도 변한다 그러고 아이들 숫자도 감소하고 있기는 한데 다만 지금에 있어서 반포와 잠실을 가르는 문제는 이 문제인 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학군 문제. 이건 제가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다 말씀드린 겁니다. 왜 얘하고 얘는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들을 갖다가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자, 잡레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단지입니다. 당첨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당첨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무조건 여러분 청약하셔야 되는 단지예요. 좋은 단지입니다. 수익성 측면이 다 좋은 단지예요. 마지막에 얘기는 한 줄평이 이렇습니다. 서울 정고점 돌파 가늠자. 지금 계속 보여드렸지만 반포하고 관계에서 특히나 말씀드렸죠. 얘가 만약에 35억 치고 45억 칠 수 있다. 그럼 반포구 뭐고 마포구 뭐고 서울의 모든 지역의 정고점 돌파가. 그래서 돌파는 단순히 기존 21년에 처맞았던 그 정고점 돌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뚫고 그 다음 상승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일종의 가늠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당분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잡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 전반적인 지금 1급지들의 모습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60억 찍은 거 맞고 50억대 찍은 거 맞는데 그게 안정화돼서 거래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는 걸 이런 거 봤을 때 과거 경험들 98년, 08년 경험을 봤을 때 그렇게 쉽게 당장 치고 올라갈 수는
없을 거다. 최소한 3년은 걸릴 거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세부 사항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뭐 분양이 좀 있어서 영상 많이 찍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본은 이렇게 써놓고도 녹화하다가 이렇게 말하다가 저도 모르게 실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그런 점은 좀 걸러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인 거. 뭐 사실 여기는 서울 분들은 안 가보셔도 어떤 곳인지 다 아는 곳이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현장 꼭 한 번씩은 방문해 보시기를, 그래야지 내가 모르던 것들도 조금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주거할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마다 워낙에 취향들이 다르시니까 호불호가 다르거든요. 개인적인 그런 것들 보시기 위해서라도 한 번씩 방문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100만원형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분양주고 공식 단톡방을 첫 번째 댓글에 써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린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인 경우에는 제가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내 집 걷기 카페가 있죠. 제가 이 모든 정보를 이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얻는 거잖아요. 여기도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가 많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롭고 정확한 정보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